즐거운 이생수! 오늘은 이생수의 학습 비법을 공개하는 날입니다. 그 중에 서술형 문제 해결을 하는 비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네, 자, 첫 번째 단계. 자, 우리 친구들 어때요? 문장이 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어때요? 읽기 싫어요. 그리고 한 번은 읽었어.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? 그럼 어때요? 아, 이건 난 모르는 문제야 하고 별표를 딱 쳐본단 말이에요. 그러나 오늘은 이생수 비법이 전수가 되기 때문에 이 비법을 잘 듣고 이제 이 방법대로 서술형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이생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서술형 문제를 처음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. 문제가 일단 너무 기니까 어때요? 읽기 싫어요. 또 어때요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럼 문제를 똑바로 읽으세요 라고만 하면 될까요? 아니에요. 이생수에는 비법이 있습니다. 자, 끈동 및 비법 여러분 아시죠?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끈어 있고 핵심어에 동그라미 구하려고 하는 것에 빗줄 쫙. 네, 이게 뭐 하는 거죠? 문제를 끊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?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필요한 정보인지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지를 구분하기도 하죠. 자, 문제를 끊어 읽으면 이 전체의 문제가 어떤 흐름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끊어 읽었어요. 그 다음에는 문제 곳곳에 핵심어들이 숨어 있어요. 그래서 그 핵심어에는 어떻게? 동그라미. 자, 이 동그라미를 하면서 우리 자신과 소통하는 거예요. 이 동그라미 한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 라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핵심어에 동그라미까지 쳤어요.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구하려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? 밑줄을 쫙 긋는 거예요. 자, 밑줄을 쫙 그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방향이 내가 이 문제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방향은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과정인 거예요. 자, 그러면 끊어 읽고 핵심어의 동그라미 구하려고 하는 것에 밑줄을 그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. 요약을 해야죠.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서 요약해 놓고 이제 그 요약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 해결로 들어가야 됩니다.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.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과정에서 자꾸 문제를 안 읽어. 그죠? 그리고 문제를 읽어도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. 그래서 끈동릿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이제 잘 읽는 학생들이 될 거예요. 자, 문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.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할까? 또 이 문제 풀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? 우리가 전략은 8가지 공부했어요. 그죠? 식을 세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표를 만들어 본다거나 거꾸로 해결해 본다거나 예상하고 확인한다거나 규칙을 찾는다거나 조건을 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8가지 전략이 있었어요.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를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가 잡혀요. 이 문제 이해와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. 생각 근육이. 그러면 이제 연필을 드는 거예요. 그 전에는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 생각 근육을 막 키우는 거야. 그런데 이제 다 세웠으면 이제 풀이 과정으로 가야 되잖아요. 풀이 과정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? 수학은 언어기 때문에 소통의 도구라고 했어요. 자, 소통의 도구인데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보겠어요. 그리고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풀이 과정인지 연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소통을 잘 하려면 글씨는 또박또박 쓰고 너무 크지 않게 작게 또 줄은 맞춰서 그리고 나서 세로셈처럼. 자, 세로셈처럼 쓰면 이 친구가 이런 논리로 문제를 풀었구나를 모두 알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는 특히 이런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.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? 아, 그러면 오답과 실수가 많죠.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이죠.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바르게 구했는지 조건은 잘 활용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자신감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점점 심화 문제에 대한 근력이 붙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이것이 이생수의 서술형 문제 해결하는 비법입니다.